제가 사실 7월 2일에 저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제 손으로 머리를 깎으면서 그때 민주당에게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국정원 범죄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모든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국정조사 철저히 하고 그 책임자 처벌을 해서 우리 딸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한길 현재 김한길 지도부가 이 국정원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굳은 의지가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김한길 지도부 사퇴와 민주당 비대위 구성을 요청하면서 제가 제 손으로 머리를 깎았던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뒤에 국정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0여 차례 회의를 하기까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여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고 국정조사 이후에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네티즌들에 의해서 국정원 범죄의 증거들이 수집됐고 그것이 보도가 됨으로써 검찰에서도 같은 증거를 공개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국정원 사건은요, 검찰과 시민들이 진실을 밝혀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11월 국민들은 국민 70%의 여론으로 이번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라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1야당 민주당 대표는 여야 회담을 하러 간다라고 들어갔다 나와서 특검 대신 특위를 합의하고 왔다고 여당 의원들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제가 지난 월요일에 올라오려 했는데 검찰에서 그 전주 금요일에 전화를 받았어요. 좌익 교수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게 있다. 제가 이제 고소인인데 고소인을 조사할 게 있으니까 나와라. 그래서 제가 검찰에 갔습니다. 검찰에 가서 그 좌익 교수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제 딸, 저하고 제 남편에게 했던 욕설은 그래도 제가 참을 수가 있는데 제 어린 딸에게 했던 그 말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범죄였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의 사진에다가 그런 성폭력 댓글을 다는 게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7월 2일에 우리 딸에게 그런 댓글을 다른 것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보도를 보면서도 저는 제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그게 사실이 아니길 기도했습니다. 정말 국정원 직원은 아니겠지. 설마 정말 국정원 직원이겠나. 근데 저는 지난 21일 검찰에 출두를 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제가 고소한 내용까지 제가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얘기는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국정원법이란 국정원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위법 여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좌익 교수라는 사람이 3,500개의 악플을 달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활동을 할 때 뭘 믿고 했을까? 이거는 지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거는 국정원 상부에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고 70명의 국정원 직원 70명으로 구성된 심리전담반 그리고 그들이 운영했던 30-40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70명 밑에 30-40명의 하부 조직을 두고 민간인과 국정원이 함께 저지른 범죄였다라는 거 이미 언론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좌익 교수 한 사람의 국정원 직원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국정원 직원이 좌익 교수가 2명이에요. 하나는 목도리를 둘둘 두르고 벨 눌러서 무서웠다고 얘기했던 우리 딸은 7월 2일 이후로요. 벨 누르는 것은 고사하고 문을 3중으로 잠그고 혼자 있지도 못합니다. 2011년 1월 15일 이후로 우리 딸은 하루도 제대로 편하게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런데 벨 눌러서 무서웠다는 그 국정원 여직원이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으로 그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을 했고 또 하나
그 뭐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을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도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라는 또 다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좌익교수는 한 사람 이상의 국정원, 즉 2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한 닉네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좌익교수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서 아이디와 닉네임을 공유하는 조직적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 보도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들 인사 발령이 나서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심지어 오늘은 국정원 이슈 묻지나, 국정원 범죄 이슈 묻히나,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덮고 가자는 거죠. 검찰 인사가, 검사들이 전부 다 보직이 바뀌어서 국정원 범죄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수사를 마저 이어갈 수 없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저 뒤에 보이는 진보당 사건입니다. 검찰 인사가 국정원 범죄 다루는 수사팀만 왜 흩어놓는 거죠? 이석기와 진보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그들에 대한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진보당 이슈는 올 봄 내내 공안몰이 빨갱이 사냥으로 언론을 도배할 겁니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무지막지한 공포 정치, 공포 분위기가 유지가 되겠지요. 그러면 민주당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진보당 이석기가 붙들려 갈 때는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때 침묵했던 건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뒤에 이석기가 내란 음모했다라고 제출됐던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이 날조된 녹취록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쌩까고 있는 거예요. 자, 진보당이 이렇게 공안몰이를 당한 다음엔 그 다음 희생타는 누구일까요? 더 작은 정당일까요? 민주당일까요? 왜 저들은 다시 장성택 문제니, 북한 문제를 계속해서 여론으로 만들면서 이 지방선거를 빨갱이 몰이, 빨갱이 사냥으로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대처하는 모습은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민주당 호남에 있는 어느 지방 소도시에 강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소도시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의원 후보들이 나와서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의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언론에서 흔들어대는 정체불명의 신당 때문에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정신이 아득하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도시 이외에도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 야권과 여권이 박빙을 이루는 지역의 대부분의 후보들은 지금 민주당 지지율 때문에 피가 말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신년 인사를 한다고 당대표의 연예인 부인을 데려다 사진을 찍어 당 게시판에 홍보 게시물로 올려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제대로 국정원 문제를 비롯해서 이슈에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자 지도부를 비판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기억하십니까? 박형철 기억하십니까? 권은희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단지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부당한 상부의 압력과 외압과 비리를 공개했던 공무원들입니다. 그들은 이번에 아주 불공정한 보복 인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자를 집단 성추행한 이진환 검사는 자리를 보존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8월 달까지 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허위사실로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8개월 동안 유포했던 권영세, 김무성, 그리고 남재준은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주범 이명박 대통령은 온 국민이 안녕하십니까 대자보를 써붙이면서 피눈물 흘릴 때 혼자서 역주행해서 자전거도로 여행하면서 자전거도로 여행하세요, 크리스마스에는 저는 안녕합니다 라는 트위터까지 날리고
황제 테니스를 즐기면서 태평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민은 자기 몸을 사슬로 묶고 몸에 불을 질러 분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줌마는 딸이 국정원 직원에게 협박당한 아줌마는 제 손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국민들의 울부짖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새 옷 지어입고 패션쇼하러 날마다 해외여행 중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그래서 여론이 악화될수록 야당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대통령에게 어떤 개혁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밥 먹고 와서 소통이 안 되네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가서 특검 안 하겠다고 약속해주고 그게 지금 야당 대표가 할 일입니까? 그래놓고 자기를 욕해서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헛소리나 하고 있다면 어떤 국민이 지금 이 제1야당을 믿겠습니까? 이건 제1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군소 야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언제나 재벌이 지원해주는 재벌 언론이 지원해주는 1등에게만 유리합니다. 나머지가 다자구도, 삼자, 사자 구도로 쪼개져서 표를 갈라먹을 때 항상 당선되는 건 재벌 언론이 밀어주는 정당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각자 자기 정당의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우리는 나란히 다 출마할 거다. 국민의 민권을 가지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 야당들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 127석 어떻게 만든 겁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힘있는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힘있는 야당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된다. 국민의 민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라면서 127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127명의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1월 27일입니다. 127명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김한길 대표가 하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당원들이 그리고 언론에서 김한길을 비판해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 말을 믿고 계십니까? 당내 비판 여론도 인정하지 않는 당대표, 그게 무슨 민주당 당대표입니까? 민주당이 한길당입니까? 한 사람을 위한 정당입니까? 당대표가 잘못하면 국회의원들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당원들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당 깃발을 수십 년 동안 전통으로 지켜왔던 당색을 의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 멋대로 바꾸는 거, 여기가 개인의 정당입니까? 이러면서 민주라는 말,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 붙일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 7월 2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로 지금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귀에서는 계속해서 찌를 듯한 고통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구안화사처럼 삐뚤어져 가고 있고요. 한쪽 눈은 계속 실룩거리고 있고 뇌혈관은 스트레스로 막혀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는 어떤 한 사람 잡아다가 좌익 교수라고 처벌하고 이 모든 난리를 덮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 대표는 거기에 동조라도 하듯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재벌들이 원하는 정당이 1등을 하고 나면, 싹쓸이를 하고 나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 내각제로 개혁을 해서 한 당의 일당 독재를 계속 가능하게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모든 야당의 대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아직 어립니다. 다른 나라는 200년, 300년 됐다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권을 볼모 삼아서 각자 자기 정당에 자존심 세우고 국민을 협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 딸을 누군가는 좀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딸은 작년 여름에도 납치하겠다, 성폭행하겠다, 그리고 토막살해하겠다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범인들이 포항 지역에 사는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수도권 PC방에서 흩어져 글을 썼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굽니까? 누가 주민번호를 도용을 해서 남의 집 어린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범인을 못 잡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도 국정원 직원입니까? 그래서 못 잡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습니까? 민주당 127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독재부활 저지와 이명박 특검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범야당, 모든 야당 지도부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 민권을 가지고 협박하지 말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독재부활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본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 하나 머리 깎는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저 하나 머리 깎는다고 저 철옹성처럼 뻔뻔한 김한길 지도부가 물러나겠습니까? 그렇게 큰 기대 안 합니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내 어린 딸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제 손으로 머리를 깎습니다. 김한길, 조경태는 물러나라. 물러나라. 김한길 퇴진하라. 퇴진하라.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입니다. 저는 2007년 1월 17일 아프리카라는 사이트에서 처음으로 시사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근태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언론에서는 날마다 거짓말만 하길래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김근태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김근태라는 사람이 2007년 6월 12일 지금 야권 대선 후보들이 모두 통합해야 된다.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철저히 깨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자신의 대통령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고 또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망치부인방으로 이름을 바꾸고 2007년 6월 14일부터 지금까지 8년째 방송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을 때 그때 모든 뉴스들을 같이 읽으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찾는 방송을 했었고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태 발생 시 그리고 연평도 사태 발생 시 그리고 2011년 박원순 시장 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012년 그 당대표 경선에서 저는 승리의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민주당은 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결국 2012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새누리당에 넘겨주면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문재인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뒤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11월 16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3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8일 망치 부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했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저를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2013년 2월 나와서 본 대한민국은 처참했습니다. 12년 총선을 지고 12년 대선을 지고 온 국민은 흩어진 마음에 멘붕을 외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명을 쓰고 나왔다가 저는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그해 8월에 나온다던 그 상고심 결과를 갑자기 4월 달에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적은 없지만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로 6개월의 징역형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게 대법원 마지막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징역 6개월짜리 전과자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랍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전과 1범입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해도 6개월짜리 징역을 살아야 되는 나라에서 이 문재인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 그러니 문재인이 책임져야 된다. 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안 달았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이 댓글 달았다고 거짓말했다. 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후보를 비방한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징역 8개월 이상에 처해져야 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질서와 그 원칙을 지키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권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출되는 과정이 철저히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후보 시절부터 명백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이것은 현행 선거법상 징역형에 처해지며 징역형에 처해졌을 때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정권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밥 3번 먹고 국민들 70%가 모아준 국정원 범죄 특별검사 실시하라는 그 의지를 묵사발을 냈습니다. 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한길 지도부는 총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127명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 시국을 헤쳐나갈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야당은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 1등만 헤쳐먹는 이 더러운 세상, 이걸 깨내기 위해서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범국민 대책본부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월달 안에 어떤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저는 2월달 이곳에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2월 말까지 이 민주당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어떤 특별한 내용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또 맨날 말로만 연석회의 한다, 뭐 할 거다 계속 시간 끌게 하면서 박근혜 정부 그 면죄부 주는 짓만 계속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3월 1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굶어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보다 더한 짓도 하고 싶지만 아직 제 딸은 위험합니다. 제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딸을 지켜야 되는 엄마이기 때문에 오늘은 머리만 깎습니다. 제발 저와 우리 가족이 국정원의 그 협박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국정원 범죄 총책임자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뭐 철진한 이슈고 1년을 떠들었으면 이제 그만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에는 우리 어린 딸이 있습니다. 우리 딸은 혼자 있을 때 문을 3중으로 잠굽니다. 그리고 밤에는 혼자서 자기 방에서 있지를 못합니다. 이제 중3이 되는데 한참 사춘기라서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도 싶어 하는데 그런 딸한테 저는 언제나 흔쾌히 나가 놀으란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민주당이 정신 차려서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하고 비상대책위 구성해서 이명박 특검과 독재부활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본부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이곳 민주당 당사 앞에서 보내드린 특별 생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내용을요 널리 알려주시고 제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날마다 원칙과 소신을 이야기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려면 국정원 범죄자들 총책임자부터 관련자 전원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지난 대선에 부정 개입한 모든 연재욱 비서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관련자들 모두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범죄자, 지난 대선 부정선거의 총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그나마 부당하게 시작된 그 정권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다음에 이 머리가 조금 자라면 청와대 앞에서 그때는 더한 짓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딸에게 협박했던 그 모든 범인들이 잡혀서 죗값을 치를 때까지 저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선 민주당 김한길 지도부는 총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127명의 국회의원들은 김한길 사퇴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든 야당은 지금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장기 독재가 부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범국민 공조체제, 범국민 대책본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간 날 딸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7월 지난 여름에 왜 미안하냐 그랬더니 자기만 없었으면 엄마가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오늘 머리를 또 깎은 걸 보면 딸이 더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하겠지만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 같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머리를 깎는 이유는 너를 더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거고 엄마 머리는 곧 자랄 거다. 그렇게 딸을 안심시키고 나왔습니다. 아마 돌아가면 딸이 제 머리를 보고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위로하면서 이겨나가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여기 와서 머리를 깎았느냐 하면 지금 국정원 심리전담반 활동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정치 개입이냐 아니면 심리전담반 활동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쟤네들이 이번 돌아오는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총선 대선에 또 개입을 해도 현재로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특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특검 무마해주고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김한길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2006년에도요. 2006년 지방선거 때도 2005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막 심해지고 그리고 국민연금 반대운동 여론을 네티즌들이 막 만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조직적인 운동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고 처벌받은 일도 있었는데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막 활성화시키면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비난 여론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2006년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지금이랑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처럼 너무나 그 막막하고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한길 원내대표가 그때도 국회의원들 입단속만 시켰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바깥으로 나가는 건 자기 얘기다. 그래서 당내 개혁적인 의원들이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그거 아니라고 무마시키고 그러면서 2006년 지방선거를 그냥 한나라당에 다 갖다 바친 사람이 김한길 원내대표예요. 그런데 지금 2014년 지방선거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랑 밥 3번 먹은 다음에 이제 안철수랑 밥 먹기 시작했어요. 안철수 의원이랑 밥 3번 먹으면 아마 지방선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새누리당 압승한 다음에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새누리당 당선을 위해서 애쓰는 거라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민주당 대표가 되면 안 됐던 할 말 거였죠. 없으면 안 되죠. 예. 대표. 저는 이 민주당 이 당원들도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김한길 당대표를 만드는데 책임 있는 일차적 책임이 당원들이에요. 당원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한길 체제가 확립되도록 그냥 냅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 똥 싼 거 치워야 된다. 이 책임을 져라. 김한길 지도부 총사퇴. 이것만이 지금 현재 그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래서 김한길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민주당 내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그 민주당 비상대책위가 범야권 공조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그 독재부활 저지를 선거에서 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시 독재가 시작될 때 뭐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계엄령을 실용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는 이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 구속이 돼 있는 사람이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인데 그걸 제한하는 법도 새누리당에서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 계엄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계엄령법을 고치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6개월, 이제까지는 계엄령에 기한이 없었다. 그런데 이걸 기한을 정하는 게 이 계엄령 법안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계엄령은요, 전쟁 시에만 발동하는 겁니다. 전쟁은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의 시기를 정하는 법 규정이 없는 건데, 그러면 이 계엄령을 발생해서 6개월에서 1년까지만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전쟁이 아닌 때에도 계엄령을 발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긴급조치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안사범으로 몰리면 공안사범은 변호인 접견권도 제한하겠다. 이게 또 내놓은 법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막 내놓을 때 뭘로 막을 거냐. 이게 저의 고민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단지 민주당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인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셨겠지만 그 미국의 그 인권 평가를 하는 그 단체에서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권위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시켰다. 그거 보셨죠? 지금 이게 2013년에 언론의 자유가 통제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순위가 내려갔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자유가 없는 2등급 나라로 등급 자체가 강등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 지금 국정원 범죄와 그다음에 이 언론 탄압에 대해서 지금 해외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침묵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물론 우리 국민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작년 7월, 8월 10만 명이 모여서 싸웠고요. 그리고 이 추운 매주 토요일마다 아직도 국민들은 모여서 국정원 범죄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특검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귀 닫고 들어앉은 게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국민들이 127석을 만들어줬으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죠. 그게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조금밖에도 설명했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 각 지역 위원장들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민주당 그 당원들과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을 설득해서 그 지역위원장들이 당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당내 이제 그 지역위원장들 대표단이 모여서 그리고 의원들이 또 원내 총회라는 걸 하거든요. 의원총회에서 127명이 긴급 중앙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고 그리고 이 중앙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이 상황은 비상시국이다. 지금 이대로 간다라면 지금 이 당 지지율 때문에 사실 기층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요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얼굴이 사색으로 새카맣게 말라 들어가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서서 당원과 지역위원장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그들이 당대표에게 공식적으로 그 당 대표직을 물러나라고 요청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먼저 현재 국회의원들의 지역 사무소에다가 전화해서 그 원내 의원총회를 구성하라. 그러니까 원내 의원총회를 만들어서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을 요청을 하고 그럼 원내에서 이건 결의된 내용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원외 당선되지 못한 각 지역 대표자들의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위원장들. 그 모임에서 또 결정을 하고
그리고 소위 지도부 안에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신경민 의원, 신경민 최고위원, 그다음에 우원식 최고위원, 양승조 최고위원이 결단해서 지도부 총사퇴 이거를 결정을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실 일들은 민주당 각 지역위원회별로 요청하는 거죠. 민주당 이 지도부 사퇴, 총사퇴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전화를 해서 각 지역 의원들이 뭐라고 김한길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기록하시고 그 내용을 2016년에 표로서 되갚아 주어야 된다. 이게 제가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민주당 비대위를 구성해서 민주당을 당선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민주당이 제1야당이잖아요. 근데 제1야당이 문을 열고 법야권 공조체제를 주도하지 않으면 절대 법야권 공조체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구한다. 그래서 지금 반응이 없는 거구나. 이건 민주당 구하기가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 당대표를 바꾸면 민주당 구하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진보 정당 있지 않습니까? 이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이랑 색깔이 틀리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현재 진보적인 성향이 아니다.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 맞습니다. 민주당이 보수 정당을 노선으로 내세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부터가 보수예요. 그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건 보수가 아니라 꼴통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민주당 안에도 보면 여러 계파가 있습니다. 계파라기보다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단지 호남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 배지를 달고 있지 실제로 이 영혼은 새누리당에 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수가 오래되고 호남에서 다선을 하고 아니면 호남 그 출신이라는 걸 팔아서 다선을 하고 당내 중진 의원이라는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사실 지금 김한길 독재 체제를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침묵으로 돕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 재야 출신 개혁적인 의원들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간 초선 의원들, 시민단체 출신 초재선 의원들은 지금 끊임없이 투쟁을 당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 영혼을 새누리당에 팔아버린 이 사람들이 그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당내 개혁적인 의원들의 입을 막고 함구령을 내리면서 당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민주당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범야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봤잖아요. 진보 정당이 따로 정당을 구성했고 그리고 출마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지난 2012년 총선 다시 이명박 새누리당에게 과반수 이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진보당에게 2011년부터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당신들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 왜? 당 강령이 너무나 강했어. 이게 공개되는 순간 그들은 빨갱이 사냥의 희생물이 될 것이고 그거 재벌 언론이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팟캐스트 언론들이 돕는다고 하더라도 저 재벌의 물량을 따라갈 수 없다. 당신들의 진보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야당이 돼야 된다. 힘 있는 당을 만들어야 되고 진보 정당 정책을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진보 정당이 존재하는 게 중요하냐. 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의 거대한 범야권 공조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무시당했고 거절당한 거죠. 이유는 뭐냐? 민주당하고 범야권 공조체제를 하면 민주당의 조직세 하에서 어떻게 그 안에 내부 경쟁이 되겠냐 이런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국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범야권 공조체제를 민주당의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국민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예상하기엔 그래요. 지금 이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민주당부터 모든 야당은 전부 공멸할 겁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새누리당의 완전히 완승으로 지방선거가 끝나게 될 건데 어쩌면 그게 더 다행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 망한 김에 싹 모든 정당 갈아버리고 하나의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서 국회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서 소선거구 제도를 바꾸는 거죠. 그게 길이에요. 소선거구 제도를 바꿔서 적어도 결선투표제를 하든가 아니면 뭐 정당 비례대표제를 하든가 중대선거구 제도를 하든가 그래서 이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놓고 이 마찬가지예요. 선거도 전부 다 그 이제 중대선거구 제도로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뭘 한다. 대통령 2년 중임제 이것까지 개헌을 하면 그게 된 다음에는
저는 그때 가서 야당이 자기 색깔대로 분리돼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야당이 다수 존재하면서 다자구도로 가는 것은 오로지 재벌의 지원을 받는 당만 승리하는 길이다. 그걸 진보정당이 깨달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수준이 안 맞다. 뭐 수준이 낮다. 그래서 같이 못 하시겠다고 그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누구도 야권에서 패권을 줄 수가 없어요. 범야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이 등치 큰 재벌당만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 구조를 개혁할 때까지 진보정당이 모두 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야권이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위기를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